네, 메르스 이외의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덮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145명의 확진 환자, 사망은 15명입니다. 메르스와 관련한 소식 대한감염학회 회원 안주대학교 감염내과 임순관 교수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정말 바쁘시죠? 네.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근데 그 WHO 합동평가단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 내용 가운데 뭐 한국 의료진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잘 몰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주목하시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글쎄요. 한 후쿠다 게이지 사무차장님하고 이종구 글로벌 의학센터 소장님께서 공동 발표하셨잖아요. 네네. 크게 3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한국의 어떤 특수한 의료 시스템, 의료 문화 같은 것들이 네. 질병의 조기가 확산에 좀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이셨고, 네. 또 두 번째로 그런 보건당국, 정부의 초기 대응에 있어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 문제를 키웠다는 네. 중요한 지적도 역시 빠뜨리지 않고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보다 더 철저한 대비로 그 다음 단계에 있을 수 있는 나쁜 상황을 상정하고 준비를 하기 장부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런 말들은 다 하나하나 바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런 내용은 임 교수님께서 이 프로에서 몇 번 말씀해 주신 거나 네.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있느냐 그것을 어디까지 지역사회를 볼 것이며 어디까지 병원 내 감염으로 예를 들어 이제 이송하는 차량에 그렇죠? 기사라든가 이런 분이 감염됐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를 병원 내 감염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 2사례 정도가 조금 요즘 며칠 논란이 된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구급차 이송 요원이 감염된 것이 차수를 따지면 4차가 되는데 그걸 지역사회 감염 케이스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역시 병원의 한 영역으로 앰뷸런스까지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고 또 평택에 있는 우리 경기 지역 평택에 있는 경찰관 선생님의 감염 사실이 또 루트가 정확하지 않아서 병원에 방문한 것과도 시간적으로 겹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거나 그 앞에 얘기 이송요원의 얘기는 병원 감염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 공간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있는 일이고 사실로 이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평택 같은 경우가 평택 경찰관님 같은 경우가 좀 정말로 정말 병원을 방문해 어떤 노출력이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지역사회 감염 사례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례인데요. 역시 이 문제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자주 말씀드렸듯 지역사회에서 한 사례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유행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한데 즉 그분이 계셨던 경찰서에서 유행이 발생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분은 결국은 질병이 있고 열이 나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에서 걸러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역사회 발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분들이 결국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시기쯤 되면 병원으로 오게 되니까 병원에서의 유입 과정에서 잘 걸러내고 잘 확인하는 게 여전히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 서울병원이 부분 폐쇄를 결정했는데 전체를 폐쇄해서 코호트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은 부분 폐쇄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전체적인 폐쇄와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위험한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현재 그 위험한 지역으로 신규 노출을 줄이겠다. 즉 새로운 한계 진료를 추가로 받거나 하지 않아서 신규 노출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니까 전략 자체는 당연히 합리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특히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이라는 수도권에 있는 좀 큰 규모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금방금방 체감하는데요. 결국 삼성 서울병원이 기능을 정지하게 되면서 그 여파가 이제 주변 병원들을 밀려드는데 크게 2가지거든요. 하나는 여러 가지 업무 부하가 걸리는 것. 모든 병원들이 지금 다 되게 자기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위기를 대응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환자 진료에 어떤 로딩을 받게 되는 거죠. 삼성 서울병원으로 그쪽에 다니던 사람들이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요. 또 하나는 삼성병원에 있던 환자라 그러면 받지 않겠다는 병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역시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는 과제고 그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그건데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지금 그 시기에 진료를 노출되었던 사람이 각 병원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병원은 잘 스크리닝하고 거기서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문제죠. 과연 적절히 스크리닝 될 것인가? 네. 정말로 그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각 의료기관들이요. 또 하나 본인이 솔직하게 거쳐온 네. 병원을 환자 얘기하지 본인이 않을 가능성도 당연히 얼마든지 있어요.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네. 근데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서 말하지 못할 수도 있고, 네. 기억이 완전치 않아서 좀 이미 잠수된 얘기니까, 네. 기억이 완전치 않아서 못 말할 수도 있죠. 네. 자, 두 분의 환자, 모든 환자나 격리자가 우리의 국민이니까 다 관심이 있지만, 삼성서울병원 의사 35번 네. 환자, 박원순 시장의 섣부른 발표로 상처를 받았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분의 네. 아니 언론을 통해서 본인은 말을 했으니까 이분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또 하나는 평택 경찰관 119번 환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인데 상태가 지금 불안정하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젊은 분들이 더 이제 경과가 나쁜 경우들이 한두 차례씩 보고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불안함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전반적인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140여 례 중에서 네. 젊은 분들이 경과가 안 좋았던 경우들은 이제 소수잖아요. 그것들이 절대 다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두 분 네. 보도가 되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니 이런 맞아요. 단어가 나왔고 네. 이분에게 네. 특별하게 뭔가 해서 치료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네. 겁니까? 그러니까 에크모 치료라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어떤 인공 심장의 기능이랄까요? 심장의 펌프 기능과 산소 공급, 심장화폐를 좀 인공적으로 대체하는 그런 기계 장치예요. 굉장히 중환자들한테만 사용하는 것이고 네. 예후가 많이 나쁠 만한 사람들한테만 아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아주 집중 치료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만큼 네. 현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던 사실이지만 네.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어떤 사람한테 일어나느냐를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 네. 어떤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일반론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특별히 이제 그 혈장을 투여하느냐 이제 공군 원사가 완치돼서 거기서 빼서 네. 백혈구, 적혈구 이런 거 다 제거하고 혈장을 투여하는 치료를 하고 있다고 네. 들었는데 네. 효과가 제가 듣기로는 일단은 한 사례를 시도했는데 너무 거의 사망을 임박해서 시도를 해서 네. 별 효과를 보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혈장 치료, 회복기 혈장 치료라는 것은 현재까지 제시되어 있는 이 메르스 치료 방법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엔 가장 효율적일 거라고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만들어진 항체를 인체에 투여해 주는 거니까 네. 백신을 맞는 원리를 아주 똑같은 원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항바이러스제들, 인터페론 제제들 이런 제제들에 대한 기대보다 네. 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많은 임상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네. 때문에 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일 뿐이죠.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도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시도해봐야 되는 것이고 예. 또 과정적으로도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잖아요. 네. 자기가 낳은 사람이 자기 항체를 다른 사람에게 잡아서 공유한다. 이런 그렇죠. 과정도 선화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영화 감기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자, 교수님 끝으로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네. 여전히 지역사회 위주의 대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 감염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삼성서울병원의 어떤 존재로 인하여 전국에 다 퍼졌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대응을 전국적 시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즉, 지역적 사고 방식이 필요한데요. 네. 우리가 지금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꾸 아래로 하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근데 결국 중요한 건 현장에서 그 지침과 매뉴얼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큰 현장, 아주대학교 병원처럼 큰 현장들은 알아서 그걸 할 수 있지만 네. 작은 현장들은 그렇게 못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런 노출에 있어서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병들이 좀 작은 병원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팽탁 지역 이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라면 네. 경기도가 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요. 그 작은 병원들의 병원장님들 말고요. 네. 그 병원에서 실제로 이 일을 담당할 의사와 간호사들, 일선의 네. 현장에 일을 할 사람들과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 연결시켜줘야 되고 네. 그 지침 해석하고 지침을 교육하고 현장에 맞게 변형 적용하는 방법들을 코치해받고 네. 그리고 서로 현장에 있는 상황들을 이제 상부로 전달하는 이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네. 작은 지역 단위에서
해야 하고 우리 경기남부 지역, 부산 지역, 대전 지역 같은 경우가 정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일조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네, 그래야 교수님, 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 수고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임순관 아주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로부터 지역 단위에서 방호망을 해야지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것을 즉 그것을 그냥 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